한번 해보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금요일날 뭐까지 배우고 들어갔냐면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맛만 보고 집에 가서 복습을 좀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믿고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세 번째 단어는 수열이고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두 개 뽑는다고 했어요. 등차랑 등비수열. 오늘 아마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몇 가지 좀 주제들이 있는데, 등차라는 수열에 대해서 무슨 뭐 이제 일반항 구하는 방법까지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것 같고요. 꼭 그렇게 뭘 잘 물어보냐면 합을 물어봐. 합.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 뭐 이런 거. 그래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무래도 한 1교시, 이번 1교시 안에 다 배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 이제 등비수열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다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목표가 등차 등비 다 끝내고 수열의 합 살짝 보고 집에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와서 수열의 합 시그마 부분이랑 그다음 그 뒤에 수열의 귀납작 정의에서도 다 안 볼 거야. 얘들아 참고로 우리 아직 페이지 수가 좀 남았지. 좀 남았는데 그 뒤에 좀 몇몇 부분들은 내신에 좀 많이 특화된 내용들이라서 보면서 좀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도는 무리 없이 다 끝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대신 생략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 있죠. 지금부터 가르쳐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 뭐가 등차고 뭐가 등비인지. 일단 등차 수열 먼저 봅시다. 일단 수열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수열 AN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A1, A2, A3 이렇게 땡땡땡 가서 AN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때 이때 이 첫째 항을 정말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또 제1항이라고 부른다고도 했고 그 다음 초항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그죠? 첫째 항만. 그 다음에 얘는 둘째 항, 뭐 제2항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땡땡땡 나가서 이 n번째 항을 n번째 항 진짜로 이렇게 부르거나 제-n항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숫자로 좀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문자를 사용한 표현이고 숫자를 예를 들면 1, 3, 5, 7, 땡땡땡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때 이 1을 초항이라고 부르고요. A1이라고 표시를 할 때 A2는 제1항과 2항 간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수열은 항상. 바로 직전 항과 다음 항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우리 등차 수열은 항상 그 다음 항에서 직전 항을 빼서 정의를 하죠. 이거 이해돼요? 빼서 정의를 했었는데 3에서 1 빼니까 2네 5에서 3 빼니까 똑같이 2네 7에서 5 빼니까 똑같이 2였네 해서 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요 차이가 일정한 요놈 자식을 D라는 표현을 써서 공차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거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요런 놈들은 다 D라고 표현하는구나. 얘도 D라고 표현하는구나. D라고 표현하는구나. 까지는 저번 시간에 다 봤던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수열을 잘한다는 내용의 한 가지 일환으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수의 나열이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요 일반항이라고 불렀지. 봐봐. 1항, 2항, 3항, n항. n항번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걸 그 수열을 잘한다고 표현을 했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AN을 구할 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도 뭐다? 등차 수열도 뭐다까지가 돼야 돼. 등차 수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함수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등차 수열 할 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웬만하면 그러니까 물론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막 노트에다 깜지 쓰면서 외우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걸 좀 지양하고 얘도 함수였지 함수. 근데 그 중에서도 1차 함수였어. 얘는. 약간 조건이 붙었었어요. 정의역이 뭐였어요? 자연수인 1차 함수의 관점으로
이 AN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지. 그때 한 가지 팁이 뭐였냐면, 이 공차가 1차 함수에서의 뭐가 됐었지? 기울기. 그렇지. 그래서 AN은 이렇게 보자마자 2n까지 쓰면 공차에다가 기울기 곱한 2n까지 쓰고 첫 번째 1 넣었을 때 정말 1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1을 갖는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1 넣었을 때 1 나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N을 이렇게 2n-1이라는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걸 수열을 잘한다고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너 수열 잘하니? 나 일반항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좀 끝났는데, 오늘부터 배울 게 뭐냐면요,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 등차 중앙. 얘들아, 봐봐. 중항이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건 당연히 중간에 있는 항, 그 어느 정도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간이라는 항을 내가 세려면 항이 적어도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3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등차 중앙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등차 수열에서 항이 3개 이상 나왔을 때의 내가 쓸 수 있는 개념이 등차 중앙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되게 많이 연계가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열을 다 배우고 나서, 이거 내신 때 엄청 할 거거든? 근데 내신 다 지나고 나서 다른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걸 이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수열이 연계가 된다? 그럼 등차 중앙 A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등차 수열이라면. 알겠죠? 그래서 등차 중앙이 결국 뭐냐? 이런 얘기죠.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97쪽에 2b는 A 더하기 C 해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느끼시면 돼요. 잘 봐요. 얘도 등차 수열이죠. 그럼 이렇게 1, 3, 5 이렇게 3개의 항을 쓰면 여기서도 등차 중앙의 개념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네. 잘 봐. 등차 중앙의 개념은 항상 이거야, 항상. 이렇게 이미지로 외우세요. 가운데 거 2배가 너랑 너 더한 거야. 무조건이야. 뭐라고? 가운데 2배가 양 끝에 합이랑 똑같다고. 가운데 2배가 양 끝에 합. 그게 거기 나와 있는 2b는 A 플러스 C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잘 보시면 돼요. 얘를 내가 A1이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항인데 A2라고 안 쓰고 혹시 이렇게 써도 되겠니? A1에다가 D 더한 걸로 쓸 수 있겠니? A1에다 공차 더하면 두 번째 항 나오죠. 그죠? 세 번째 항도 A1에다가 ED 더한 거 맞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 진짜로 문자 그대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A1 플러스 ED가 되는 건데, 걔는 정확하게 2배의 A1 플러스 D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근데 2배의 A1 플러스 D 의미 좀 살려볼까?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느끼시면 된다고. 1, 3, 5 놓고.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등차 중앙은 항이 3개 이상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3개 혹은 봐봐 5개 나왔다고도 쳐보자. 즉 홀수개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홀수개가 나왔다면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항이 5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항이 바뀌었잖아요. 1이랑 9가 양끝 항으로 놓고 보면 그때는 5라는 녀석이 중항이니까 정말로 2 곱하기 5, 5의 2배는 1 더하기 9랑 같네요. 혹은 잘 봐, 이것도 돼. 3 더하기 7이랑도 같죠. 그죠? 즉 한마디로 등차 중앙의 개념은 이 중항은 진짜 이 중항의 바로 양끝 값의 합으로부터 양끝, 정말 이 수열의 양끝 값의 합까지 다 더한 게 이 중항의 2배야를 정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게 홀수계일 때야. 근데 이제 어떤 공부 잘하는 똘똘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또. 선생님, 그럼 함이 짝수계면요? 아니, 내가 분명 3개 이상이라 그랬지. 홀수란 조건 안 뒀었지. 그때는 이제 봐봐. 1, 3, 5, 7 이렇게 항을 짝수계에 둔다는 뜻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얘가 A1이고요. 얘가 A2고요. 얘가 A3고요. 얘가 A4면 항이 4개인데 여기선 중항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항은 당연히 안 보여.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 가상의 중항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개념이 선생님 이게 뭔 소린가요? 그러면 2랑 3의 절반인 A 2.5항을 만들어 준다는 뜻인가요? 네, 개념상 요건 맞아요. 하지만 얘들 어디 가서 A 2.5항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잘 봐. 이 등차 수열을 정의할 때는 1차 함수지만 정의역이 자연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n자리 있지, n자리. 요런 데 소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원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 봐. 개념상 소수를 놓고 써도 틀리지 않아서 문제 풀 땐 이렇게 풀어요. 근데 어디 가서 뭔가 개념을 설명하거나 너가 등차 수열을 얘기할 때 여기다가 2.5 같은 거 쓰면 다른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혼자 근데 서술형 말고 객관식 같은 거 혼자 풀 때 있지. 그때는 A 2.5라고 얼마든지 두고 풀어도 돼. 그 말뜻은 잘 봐봐. 여기도 여기에 있지도 않은 A 2.5 항이 몇이란 얘기야? 혹시? 4란 얘기인 거 보이니? 왜? 3 더하기 5의 절반, 1 더하기 7의 절반인 4란 얘기네요. 이렇게 놓고 풀 수 있고요. 얘 한번 변형 좀 시켜볼게. 이렇게 넣으면 좀 안 와닿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이거 A1 플러스 몇 점 몇 D일까? 잘 봐. 두 번째 항에 A1 플러스 1D야. 세 번째 항에 A1 플러스 2D야. 즉 여기 나와 있는 A3라는 놈과 이게 A3죠. A3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 A3와 D 앞에 붙은 개수는 한 칸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여기는 A1 플러스 1.5D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놓고 연산을 하면 정말 D값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이거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n에 대한 자연수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었는데 왜 여기다 소수를 씁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잘 봐. 이게 그래서 어디다가 놓을 때 서술형 같이 이렇게 답안지 작성할 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이게 똑같아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안에다가 컴마 찍으면 안 되죠 원래. 그런 것처럼 그냥 나만 알게. 내가 지금 빨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즉 안 틀린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A1 플러스 1.5D라고 두고 이렇게 놓고 연산을 해도 다 나와요, 답이. 이게 완전히 실전에 관련된 얘기라서 홀수일 때는 무리가 없어. 짝수일 때도 똑같이 쓸 수 있다를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등차 중앙. 자, 볼게요. 문제는 얼마나 쉽게 풀리게를 볼 거야. 문제는 얼마나 쉽게 풀리게. 거기 예제 6번 1번 보세요. 이 5가 양 끝에 있죠. 그럼 x는 2분의 7이면 되겠네요. 맞죠? 2분의 7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x, y, 6 이렇게 있죠. 그러면 4랑 x랑 y, 6에서 x랑 y를 다 구하래, 얘들아. 이거랑 같이 한번 해볼까? 음, 16이죠. 6이 아니라. 이거는 살짝 연립방정식을 살짝 풀어야 되는 얘기라서 연립방정식을 이거 되니? x 더하기 y는 20인 거 되죠? 마치 이거랑 똑같아. 1 더하기 7은 3 더하기 5랑 똑같은 거야. 그죠? 짝수게 나왔잖아, 지금. 짝수 나왔을 때. 얘랑 똑같고요. 또 어떤 얘기를 또 쓸 수 있냐면, x에서 4를 뺀 게 16에서 y를 뺀 거랑 똑같고요. y에서 x를 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식이 얘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y는 꼴로 정리를 해버리면 y는 2x-4라는 관계식 나오고요. 얘를 그 위에다 바로 대입해버리면 3x는 24라는 얘기가 나와서 x는 8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8 쓰면 이 차이가 몇이라는 얘기니까? 4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해서 y는 12가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12랑 16 간의 차이도 4 맞지? 정말로 이렇게 풀시면 돼요. 참고로 선생님 이건 왜 이거 안 써요? 짝수에 나왔는데 쓸 기회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안 써도 문제가 풀리니까. 얘는 조금 어려울 때 문제 이렇게 쓰면 되게 잘 유용하거든. 얘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게 쓸 필요도 없었던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념을 좀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다 풀어봤고요. 이제 7번 볼게요.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들아 순서로란 말이 중요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항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7번도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럼 방금 전에 배운 개념으로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의 합이랑 같습니다. 지금 쓸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거 2배 튕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항은 이 합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래서 쭉쭉쭉 넘겨서 정리해 볼게요. x제곱이고요. 플러스 x고요.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이 식을 풀라는 건 여러분들 x에 대한 2차 방식을 풀라는 거죠. 그럼 x는 몇 나와요? 2랑 마 3 나오네?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래서 2랑 마 3을 각각 대입해 보는 거지. 거의 다른 조건 없죠? 다른 조건 없으면 2랑 마 3이 다 답일 텐데 그럼 2를 대입했으니 얘가 뭐가 된다는 뜻인가? 5 그 다음에 2 마 1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마 3을 대입할 때는 10 7 그 다음에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얘가 뭐라고요? x는 2를 대입했을 때 각각의 항들을 써본 거고요. x는 마 3을 대입했을 때 각각의 항들을 써본 거야. 그때 이 차이가 정말 마 3 일정하죠?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인 거고 이 차이도 또 마 3으로 일정하죠?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다가 정답이다 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지 얘들아. 등차 중앙 개념. 등차 중앙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얘네들이 문제에 활용됐을 때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 개념 자체를 따로 배울 땐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가 조금 어려울 내용들이 좀 같이 있으니까 일단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등차 수열 합. 이 합에 대한 얘기는 뭔 뜻이냐면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합을 구해라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얘를 들고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요거. 13579. 어떤 놈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이 등차수열 5개의 항의 합을 구해라, 지금부터.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그냥 1에다 3 더해서 4. 4에다 5 더해서 9. 9, 7 하면 16. 16에다 9까지 더할? 선생님, 에이, 뭐 이런 걸 문제를 낸다고. 25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써져 있는 대로 더해가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느낀 거야. 이자 나와요. 이 합공식을 만들어낸 가우스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어. 그 사람이 8살 때 발견해낸 방법이야. 지금 이게 내가 앞으로 설명할게. 완전 또라이죠. 말이 안 돼.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잘 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서 더하기 시작한 거야. 뭘? 1, 3, 5, 7, 9의 합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쓰는 거야. 어떻게? 9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로. 그래서 얘의 합이 지금 25라고 나왔지? 근데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야. 는 서메이션의 약자 S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너의 합도 S 아니겠니? 라고 주장하는 거야. 맞죠? 아니 뒤집어서 더했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왜 세로로 썼냐면 정말로 세로셈으로 더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이랑 9랑 더해도 10, 3이랑 7이랑 더해도 10, 5랑 더해도 10. 이렇게. 얘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더한 것 자체가 방금 전에 배운 등차 중앙 개념 아니니? 그죠? 끝항, 양끝항의 합 아니야? 그죠? 가운데 있는 항끼리의 합이죠? 진짜 가운데 있는 항의 합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등차 중앙의 개념이라고, 이미. 얘네들끼리를 정말 다 더했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위아래 더하니까 몇 S가 된다고? 2S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S라고요. 그럼 50은 2S니까 S는 25라고 구하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래. 잘 봐. 지금 13579처럼 되게 짧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게 아니라 가우스라는 그 천재적인 사람은 8살 때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이미 이 방법으로 다 더해서 답을 딱 냈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0까지의 합을. 여기 99도 중간에 하나 적어주자. 99. 그럼 봐봐. 얘는 진짜 더하기 이제 빡세지. 얘들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더하는 거 빡세지 않아? 얘는 그나마 할만했잖아. 얘는 진짜 못하잖아, 이제.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가우스 얘를 S라고 이렇게 둔 거야. 그러면 가우스는 얘를 똑같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겠지. 그죠? 얘도 S라고 치면 이렇게 더하기 시작한 거지. 뭐 1 더하기 100 해서 101. 너도 101이고요. 너도 101이고요. 너도 101이네. 이거 우연이야 필연이야? 이렇게 만든 거죠, 가우스가. 어디까지? ES 이렇게. 그럼 한 가지 질문. 얘들아, 이러한 101의 개수가 몇 개 더해졌는지 알아야 뭘 곱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봐봐.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2가 3번 더해졌습니다는 2가 3번 더해졌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더해진 개수를 여기다 쓰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 줘야 돼. 101이 몇 개나 있니? 100개 있는 거 돼요? 바로?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투영시켜서 생각하면 돼. 100이 첫 번째 101이죠? 두 번째 101이죠? 100번째 101까지. 그죠? 그러니까 정말 101이 100개 있는 거 맞죠? 아, 101이라는 녀석이 100개 있는 게 ES네. 그러면 S는 101 곱하기 50이라고 볼 수 있고 5050이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라고 이미 언제? 8살 때. 이 더하는 방법을 끝내버렸어.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게 뭐냐면 17살, 여러분 나이네요? 17살 때 이미 독일 어떤 대학에 정교수로 임용이 돼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17살 때. 그 정도로 세기의 천재.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얘들아, 여기에 등차수열 합공식이 나와서 그래요. 좀만 다 끝났어. 집중해봐. 여기까지 알아듣는데 하나도 어려움 없었어요, 얘들아, 지금. 그럼 여러분 등차수열 합공식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A1, A2, A2 대신 내가 이렇게만 쓸게. 요거는 이제 지우고 여기다 써야겠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써볼게. A1 첫 번째야. A2 대신 A1 더하기 D라고 쓸게요. A3 대신 A1 플러스 2D라고 쓸게요. 이렇게 땡땡땡 해서 여기에 내가 100번째 항이든 N번째 항이든 하면 봐봐. 이제 N번째 항으로 논리를 발달시킬 거야. 그럼 여긴 A1 플러스 몇 D겠니? N-1D겠죠? 이거 돼요? N번째 항일 때? 이게 AN이지? 그래서 AN의 일반항 공식이 얘잖아, 그냥.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의 합을 S라고 지금부터 쓰자, 이거야. 이렇게. 그럼 똑같아요. 얘를 어떻게? 뒤집어서 한 번 더 더한다고. A1 플러스 N-1D서부터 어디까지? A1까지 한 번 더 더하겠다고. 이렇게. 그것도 S라고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 여기 이 A1 플러스 N-1D라는 녀석이 계속 깔리겠지, 이렇게. 계속. 그럼 그런 애들이 몇 개나 있니? 하면 이게 바로 얘가 A1부터 AN번째 항까지잖아. N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얘 더하면 2 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2로 나눠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거기 써있는 유명한 등차수열 합공식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 의미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막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져, 이제. 그때 잘 봐. 그 옆에 또 하나 뭐 써있거든? 요거
2분의 n a1 플러스 n-1t. 지금 요거 쓴 거를 한번 다 나눠 써본 거거든. 얘가 뭐야? n번째 항이란 뜻이죠. an이란 뜻이지. 걔를 막항이라고 해서 얘 대신 last, 마지막 항의 준말이야. 얘를 L로만 바꾸는 공식이 바로 옆에 있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이 다른 공식이 아니라고. 똑같은 놈이라고. 그죠? 그 대신 얘만 뭐 왜 L로 바꿨다고요? 이게 n번째 항 혹은 last 막번째 항이라고 해서 막항이라고 해서 여기를 L로만 바꾼 게 그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냥 등차수열합 공식 나온다? 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분의 항수. 2분의 n 대신 뭐? 항수라고 한글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항 더하기 막항. 이렇게. 아, 초항 더하기 막항의 2분의 항수면 그 등차수열합이 싹 다 나오겠네? 로 바뀌시면 된다고요. 일단 지금 이거 잘 봐놔야 돼. 이따가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유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근데 그때도 어렵지 않게 지금처럼 설명해 줄 테니까 아, 그냥 2분의 n에다 초항과 막항을 더하면 그냥 뭐 등차수열, 그 수열에서의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과연 배운 게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초항 1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을 구하시오. 요거 빨리 풀어볼래? 예제 8번. 예, 볼까요? A1 1이고 D가 2라고까지만 알려줬지 내가 정작 필요한 뭐 몰라 지금? 마지막 항에 대한 얘기는 모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뭘 찾는 거냐면 정말로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너무 쉽다 그랬죠? 공차가 2면 1참수처럼 2n 쓰시라고요? 1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이죠. 그러면 얘들아 이제 초항 나왔다 막항 나왔다 아니? 방금 공식에 따르면 초항 나왔다 막항 나왔다. 오케이. 그러면 SN은 어떻게 쓴다고요? 참고로 이 n에 대한 표기법도 알려줄 거야. 2분의 항수에다 초항이 몇? 1이고요. 막항이 몇? 2n-1이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없어지고 2도 약분되네요. n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n제곱으로 구한 거예요. 제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들아 이게 뭐니? 참고로 an이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다는 건 홀수라 그랬지. 홀수. 그럼 홀수의 합은 무조건 그 항까지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게 뭔 소린지 보여줄게. A1이 1이겠지. A2는 몇일까? 3이죠.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야? 2개죠. 그럼 더하면 2의 제곱인 4란 뜻이에요. 진짜지? 아이 신기해. 안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 항이 몇 개야? 3개죠. 그러니까 9라고. 3의 제곱. 그러니까 홀수의 합은 n제곱이랑 똑같다는 게 그 뜻이라고. 항의 제곱이랑 합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땡땡. 얘가 항이 몇 개라고요? 5개죠. 25개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라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요. 방금 등차수의 합공식으로 계산한. 알겠죠?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알 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봐봐 여기 아래 첨자로 n 있지 n.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항상 SN이라고 불러. 뭐라고? 항상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제 1항부터 해야 된다고.
그게 SN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S라고만 썼지 여기 N번짝이면 N 이렇게 붙여줬으면 된다. 그러면 S2면 A1 더하기 A2를 S2라고 그러겠죠. S3면 A1, A2, A3 다 더한 게 S3겠죠. 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으로 정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되게 지금 중요하다. 왜냐면 얘 때문에 나중에 SN 일반항이 아니라 합항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역으로 추론하는 문제도 바로 뒤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SN 아래첨자로 N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봐 9번 세 자리 자연수 중 9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거 빨리 한번 풀어볼래? 세 자리 자연수 중 9의 배수의 합. 이런 것들도 내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잘 봐. 나 지금 뭐밖에 강의 안 했다고? 초항이랑 막항만 알면 끝이라고요. 등차수열 합 쓸 수 있다고. 오늘 내용은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은 진짜 재밌거든? 근데 흥미를 안 느끼는 친구들은 거의 생고문일 거야 아마. 그래서 좀 흥미를 좀 느껴봐야 돼. 됐어.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친구들. 잘 봐. 9의 배수를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9의 배수는 무조건 얘가 첫 번째 항인데 왜 내 맘대로 얘부터 더하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러면 얘들아, 너네들 관점만 좀만 바꾸면 돼. 9의 배수는 9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세 자리 자연수는 108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9의 배수 중에서. 그럼 얘를 초항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죠? 얘를 막항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의 해석이야. 어떻게 보느냐, 뭘 초항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얘부터의 합도 구할 수 있고 얘부터의 합도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게 등차수열이 가지는 장점인데, 그럼 얘를 초항으로 봤으면 이 막항은 나와 있네? 그럼 잘 봐. 우리 SN이라는 그 1항부터 N항까지 합 공식은 2분의 N이 뭐야? 항수야, 항수야. 항수, 초항, 더하기 막항 이렇게 구성되는 거 아니니? 지금 배운 바에 따르면. 근데 초항과 막항이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린 유일하게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항수라고, 항수. 그럼 108부터 999까지가 항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는 거라고. 이럴 때는 얘를 다 9로 싸그리 나눠버리면 되겠죠. 9로 나눠버리면 12가 나오고요. 12번째. 처음부터 얘를 초항으로 보면 얘는 A10이라는 12번째 항이고 얘는 111번째 항이죠. 그죠? 그러면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이 몇 개라고 알고 있어요? 딱 100개 나오는 거 되니 혹시? 이런 거 100개도 어떻게 세는 거냐면 12번째랑 111번째가 둘 다 포함되지? 그럴 때는 잘 보세요. 111에서 11을 빼세요. 그리고 둘 다 포함되니까 1을 더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 수직선에서. 일단 수직선에서 여기 3이고 여기 111이야. 요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딱 그거랑 똑같잖아. 111에서 3 빼고 1 더하면 되죠. 왜? 둘 다 빵꾸가 막혀 있으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둘 중에 하나라도 빵꾸가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빼시라고요. 둘 다 빵꾸가 뚫려 있으면 2개 빼고 하나 더 빼야지. 개수 세려면. 맞죠? 그 이론이 완벽하게 여기도 적용되는 거야. 111에서 12 빼고 하나 더 하시면 딱 100이 나오죠? 그러면 답 어떻게? 2분의 100
999 더하기 108. 이게 답이라고요. 알겠죠? 이거 잘 연산해 보시면요. 뭐가 나올 거냐면요. 55350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정도 연산을 학교에서 시키나요? 시킬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수열합 단원이면 이 정도 연산은 진짜 시킬 수 있거든, 얘들아. 요거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등차 수열의 합 관계랑, 즉 1항부터 n항까지 SN 합이 나왔을 때의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역으로 추론하는 문제. 선생님, 그럼 이런 단어는 도대체 왜 배우나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열을 잘하는 거의 의미는 뭐라고요? 일반항을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구해내는 게 수열을 잘한다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각색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요. 잘 보시면 돼요. 봐봐봐. SN의 의미상 제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1항서부터 n항까지 합. 그러면 SN이 주어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SN은 그 의미 자체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1에다 A2에다 A3 계속 더하는 거지. 어디까지? n-1번째 항에다 a-n번째 항까지. 이해됐니, 요거? 그때 내가 이걸 물어봤어, 이제. Sn-1은 뭐니, 그러면? Sn이 그거면 Sn-1은 뭘까? 이렇게. 되게 순수하게 의미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당연히 Sn-1은 1항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n-1번째 항까지 합이겠죠. 이거 되지, 이거. 오케이.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목표가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나열시켜봤어. 얘들아, 뭐 했으면 좋겠어, 위에서 아래? 더 했으면 좋겠어, 이제? 뺐으면 좋겠죠? 빼면 뭐가 나오는데? 그렇지. 빼볼게. SN에서 Sn-을 뺀 녀석은 다 지워지지? 기분 좋아요? 어디까지 지워져요? A의 n-1번째 항까지 다 지워지고 AN이 바로 나오는데, 자, 여기 주목, 여기서 이 n 값에는 무조건 2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맞아. 여기가 1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로 1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니? 1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을 대입하면 여기 S에서 S0라는 이 항을 빼야 되거든? S0는 의미가 뭐야? 그러면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지. 0번째 항까지 합이지. 제 1항부터 0번째 항까지. 그 의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n이 1이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2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이게 포인트야, 여기가. n은 무조건 2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합항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SN에서 Sn-을 빼서 일반항을 추론해내시면 된다고요. 추론해내시면. 얘들아, 잘 봐야 돼, 요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진행해볼게. 예제 10번 봐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내가 한번 같이 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SN이 2n제곱 플러스 4n이라고 나왔다. 그때 일반항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요. SN 나왔으니까 Sn-1을 내가 구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n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좋겠니? n-1. 그러니까 이 가로 열고 n-1의 제곱 플러스 4의 n-, 여기까지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버리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SN에서 Sn-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AN이 나온다고. 그래서 AN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암산 좀 필요해, 암산. 얘가 4n이랑 4n은 어차피 뺄 거니까 없어지는데, 여기 마사가 여기 플러스 4로 나올 거고요. 이제 여기서만 암산 좀 하면 돼. 2n제곱, 2n제곱 다 없어지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n이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4n이 안 나오니까 4n이 플러스 나오겠네? 그리고 여기선 항이 뭐야?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근데 플러스 4까지 합쳐서 실용적으로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줘야 되는 반드시 n이 2부터 성립합니다. 를 적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n이 2부터 성립하는지만 적으면 얘는 반쪽짜리 아닙니까? n이 1부터는 도대체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겁니까? 그거는 좀만 있다가 여기서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서 바로 뒤에 있는 문제도 해볼게요.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때 Sn-1은요 2의 n-1의 제곱 플러스 4의 n-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도 역시 빼볼게요. 이렇게 슉 빼면 AN은 몇이 나오냐? 4n하고 정확하게 4n 플러스 2라고 똑같이 나오는 거 돼요? 여기도? 맞지 얘들아? 4n 플러스 2 똑같이 나오는 거 되지? 그리고 여기도 원칙대로 뭐 n이 2부터 성립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잘 봐요. 이상한 점 얘들아, 이상한 게 아니라 선생님 분명 원칙대로 배운 대로 했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합항이 달라도 일반항이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얘들아? 이게 좀 이상해야 돼. 선생님 진짜 합항이 달라도 일반항이 똑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를 마저 안 했던 A1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셔야 돼요. n이 2부터 성립할 때니까 A1은 따로 정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A1은 무조건 S1으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S1으로 정의할 거라고. 여기서도 A1은 무조건 뭐라고요? S1으로 정의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봐봐. A1이 S1이라는 뜻은 SN이 얘니까 이 n자리에다 몇을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1을 대입하라는 뜻이겠지? 그게 S1이죠?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해 볼래? 하면 2 더하기 4니까 몇 나와요? 여기? 6 나오지. 맞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똑같이 해보자. A1이 S1으로 정의됐다며. A1은 S1으로 쓴다며. 그러면 정말로 여기는 SN 자리에다 N에다 1을 넣으라고. 그럼 여기서 몇이 나와요? 여기가 다르네. 여기가 다르네. 똑같을 수 있는데 뭐가? 일반항은 똑같을 수 있는데 뭐가 다른다는 뜻이야? A1이라는 녀석이 여긴 6이고 A1이라는 녀석이 여긴 7이니까 A1이 다를 수 있네. 이렇게 차이점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잘하고 있어 지금. 얘랑 얘랑 정말로 1 자리에 내가 새롭게 SN에서 SN-를 빼서 새롭게 구한 수열 AN은 그 n자리에다 1을 한번 제가 넣어보는 거야. 여기 분명히 2부터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맞는데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을 때 여기 진짜 몇 나와? 얘들아 여기다 1 넣으면 진짜 6 나오죠. 그게 내가 앞에서 구한 S1을 A1으로 쓴 그 6이랑 똑같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n이 2부터 성립한다고 하긴 했지만 1부터 성립하는 건 실제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그냥 진짜 1부터 성립하는 1, 2, 3, 4 대입했을 때 계속 나온다는 뜻이야. 하지만 얘 봐봐. 여기다 똑같이 1을 대입하면 여긴 6 나오죠. 6이랑 7이랑은 다르지.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서 정석적으로 다 써주셔야 된다고. 다를 때는. 얘는 같을 때니까 마지막에 싹 없애주면 끝이고. 싹 없앤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1항부터 성립하는 놈으로 둔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를 B구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B구잖아. 1항이 성립을 안 하니까. 얘는 정상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정상 수열. 이해돼요? 얘는 B구 수열, 얘는 정상 수열.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꼭 해봐야 합니까? 이걸 꼭 해봐야 알아요? 다? 정상 수열이랑 B구 수열을 내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봐봐. SN이 N에 대한 2차식이죠? N에 대한 2차식이지. 이럴 때는 잘 들으세요. SN을 통해서 구한 이 AN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 나와요?
등차 수열이 나와. 지금 봐봐. n에 대한 1차 함수지. n에 대한 1차 함수지. 다시 한 번만 더. 이거 어려워. SN이 지금처럼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AN은 안 구해봐도 뭐가 나온다고? 지금처럼? n에 대한 1차식인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불렀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잖아, 얘들아. 내가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다. 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성립하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4n 플러스 2, 여기도 4n 플러스 2.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너 등차 수열, 너도 등차 수열이 나올 수는 있네. 뭐일 때? SN이 n에 대한 2차식일 때. 근데 그러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 아닌 수열도 나오나요? 나오죠. 그때 A는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해, 지금? 이 방법 정수적으로 구하면 된다고. SN에서 S, N-1을 빼서. 하지만 그 중에서 특이하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잖아? 그럴 때는 A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무조건. 그때 여기 뒤에 꼬다리가 안 달려있는 놈 있지? 상수항이 안 달려있는 놈은 무조건 n이 1부터 시작하는 정상 수열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꼬다리가 달려있는 놈 친지. 꼬다리가 달려있잖아, 상수항이. 이때는 무조건 삐꾸 수열이 나와요. 알겠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삐꾸 수열, 정상 수열. 아, 그러니까 SN의 모습만 보고도 얘가 삐꾸 수열이 나올 건지 정상 수열이 나올 건지 내가 알 수 있구나. 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이면 아주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거를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일반항을 진짜로 그냥 알파벳을 놓는다면 문자를 싹 풀 수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작년에 그렇게 해봤거든, 강의를. 애들이 마지막에 그냥 정신을 놓더라고. 그래서 지금 숫자 예로 보여준 거야. 아, 지금처럼 뒤에 상수항이 없으면 정상수열이 나오는데, 정상수열이라는 말 뜻은 얘들 이게 생략돼 항상 n이 1부터 시작된다는 게 생략돼 있는 거야. 정상수열은.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안 쓰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여긴 n이 1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왜? 여기다 1 넣으면 6 나오는데 진짜 A1은 7이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 삐꾸수열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혹시 이거 나열해 볼래? 하면 A1 대신 뭐 쓰라고? 첫 번째 항은 7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은 뭐야? 2를 여기다 넣으니까 8 플러스 2니까 10이죠. 세 번째 항은 뭐야? 3을 여기다 넣을 거지? 14겠지?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18이겠지? 이렇게 가는데 잘 봐. 진짜 이 사이 공차는 D4죠? 근데 첫째 항과 둘째 항 사이만 공차가 3이지. 다르지? 이러한 삐꾸수열이 나온다고요. 실제로 얘를 SN으로 두면. 알겠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SN에서 SN-을 빼서 구하면 되고요. 거기 봐봐. 그 아래에 네모박스 있죠? 네모박스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C는 0이면 AN은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이거 공식이거든? 참고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공식 그냥 외우는 것보다 SN에서 SN-만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공식은 언제쯤 외우면 좋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한 달 전부터 이 공식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C는 0일 때, 즉 뒤에 붙은 상수항이 없을 때는 무슨 수열 나온다? 정상수열 나오고 상수항이 뭐가 하나 붙어있죠? 0이 아니죠? 이럴 땐 삐꾸수열 나온다만 필기 잘 해두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조화수열은 건너뛸 거예요. 조화수열은 건너뛰고요. 좀만 쉬었다가 등비수열 합시다. 일단. 알겠지? 좀만 쉬었다가 등비수열.